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이제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수 프로그램도 일단 매수해가 들어왔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장중에 이제 이탈했다가 지지하는 흐름을 밑꼬리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종가상으로 182,500원에 마감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이후에 미증시 흐름이 어떨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개장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3.43, 575.69포인트 지금 하락해 있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899, 장중에 이제 뭐 100, 10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뭐 899.76, 좀 낙폭을 좀 줄였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이제 2.93%,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3.82% 하락. 자, 유가도 좀 내려가고 있고 금값도 좀 하락하는 부분입니다. 자, 주식에서 셀오프는 이제 매도한다는 말이죠. 매도 이제 폭포수 같은 이제 매도가 월스트리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금심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넘는 부분의 하락세, 나스닥이 6% 넘게 빠지고 있는 미국 경제의 어떤 경기 둔화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진 우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이후부터요, 단기물, 2년물 이제 국채 수익률이 10년물보다 이제 높게 형성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역전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나타났다가 지금 2년물이 이제 10년물보다 더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의 해석을 경기가 더 이제 극심하게 나빠질 수 있다, 요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이제 리스크 온에서 리스크 오프, 이제 채권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급락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종목으로 좀 보시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엔비디아가 지금 6%, AMD는 이제 좀 갭다운 양봉으로 좀 진행 중이고요. 엔비디아도 이제 갭다운 양, 그러니까 갭다운 양봉이 이제 많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추가로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양봉으로 뭐 진행하는 종목들도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는 뭐 이제 테슬라가 여기도 이제 갭다운 양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면 이제 가장 세게 올라갔던 게 1112인데 여기도 갭다운 양봉이고, 연고점 이제 7월 달에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한 20% 이상 빠졌고,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은 30%에서 50% 빠진 분위기. 전반적인 이제 약세입니다만 일단 갭다운 양봉이 일단은 나타나는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외 시장에서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될 어떤 부분들 지표로 보면 빅스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장에서 위험도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 이제 10월 달에 이제 빅스 지표가 굉장히 높아가면서 우리 증시도 이제 그때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급락을 했다가 이제 이 지표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을 10월 달 이후부터 이제 전개를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하락폭이 컸다는 부분들이 작년 10월 달에 빅스 지표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반영을 보게 되면 빅스 지표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전에 이제 고가보다 더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경기 관련되는 매크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데요. 자, 오늘 이제 나오는 이제 지표들은 그 서비스 PMI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 ISM 관련되는 서비스업이 이제 PMI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전치보다는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월초에 나오는 ISM 제조업 지표 자체가 이 50 아래로 가게 되면 부진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서비스업 관련되는 미국은 이제 뭐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업 비중이 더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빅테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제조업 관련되는 부분들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서비스업 지표는 지금 이제 예상치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일단은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인 뭐 흐름들을 한번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그냥 뭐 대부분 빠졌으니까요. 지금 전체로 이게 한번 보시게 되면 상승 종목이 33개입니다. 그 대부분 종목이 뭐 압도적으로 다 하락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9.11 테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코로나 때 이제 2020년도 3월 달에 이제 급락할 때 3월 달에 나왔던 부분이고 이제 2008년도 9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일단은 다 이제 일본도 빠지고 이제 대만도 빠지고 이게 전부 다 AI 관련되는 부분에 반도체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일단 빠졌고 결국 이제 일본 쪽에서 엔화를 이제 저금리로 엔화가 강세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이제 국외 자산으로 해외에 이제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엔화 강세가 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한수가 되면서 이제 각국에 뿌려져 있던 외국 자본들의 어떤 현금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서 단기간에 이제 7월 달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오면서부터 지수는 좀 내려왔고 이제 주도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부터 이제 주도주들이 이제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는 한국하고 일본, 대만 이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급락장 분위기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보시게 되면 선물 쪽에서 지나서 보면 이제 선물 쪽에서 일단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5천억대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5천억대 매수를 하고 기관도 일단 코스닥 중심에서는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고 종목은 다 빠졌는데 외국인들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1조 5천억대.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초반 이후에 이제 매도했던 부분들을 8월 달 들어서 지금 하루 만에 거의 지금 매도를 했던 부분들이 영향을 또 줬고요. 기관들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이제 거래소에만 1조 7천억대 일단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코스피가 이제 급락해서 2440선까지 일단 내려갔죠. 등락폭으로 8%도 대단한데 이제 뭐 낙폭으로 보면 규모가 사상 최대치로 일단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1% 급락하면서 700선 아래로 이제 빠졌거든요. 이 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수입니다. 이게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이제 8월 초에 이제 800선에서 700으로 지수가 이제 코스닥 지수가 한 3거래일 만에 지금 고가 대비해 가지고 지금 15% 가까이 지금 떨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2800선 부근에서 그러니까 이제 7월달 고가가 이제 거의 2900이었잖아요. 2900에서 2400 정도까지 이 500포인트니까 거의 뭐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20% 가까이를 지금 이렇게 빼버린 거거든요. 20% 가까운 부분들을. 그래서 지수를 20% 가까이 빼버렸다면 종목으로 보면 30%에서 50%를 7월 달에 고점 대비해서 빠진 종목이 절비해졌다는 거죠. 단기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과거의 어떤 특별한 이벤트보다는 이제 급격하게 지금 8월 달에 7월 이제 실적 이후에 빅테크들의 어떤 하락이 이제 주도주들이 이제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경기 이제 침체 우려감과 더불어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 채권 시장물의 어떤 금리 단이 인하이 되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채권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단기간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빠지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좀
예, 보시게 되면 오늘 뭐 대부분 종목이 빠졌으니까 종목으로 뭐 다 빠졌으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마지막에 이제 20만 원대 넘어가면서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을 사실 좀 기대할 수 있는 구간까지 만들어냈다가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8월 10일까지 이제 설문조사 이것 때문에 이제 먼저 좀 빠졌고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때 대비해서 10만 원권에서 7만 원대까지 거의 30% 이상이 지금 일주일 만에 내려갔고요. 이게 뭐 대형주 관점에서 시총이 거의 3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조 이상이 지금 빠져 내려가 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지지 흐름들이 거의 지금 뭐 21위평이나 이런 게 안 되면 다시 지금 결국 박스권 하단으로 이제 5월달, 6월달하고 다른 7월달을 보였는데, 요때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넘어가서 태깅을 기대했던 부분들이 일주일 만에 그냥 다 무산이 되면서 다시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아쉬운 흐름들이 또 이번에 결국 벌어졌는데, 오늘의 뭐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일단 이제 수급상으로 셀트리온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단 외국 이제 3일 연속 매수고, 기관도 오늘 매수였고, 개인들이 오늘은 좀 매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도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일단 계속 매수예요. 그 다음 현물 쪽에서는 이제 공매도 쪽에서 이제 매수를 해줬고, 그래서 장중에 2시 50분에는 17만 3천 원대까지,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이제 거래가 5장에 나오면서 18만 원대 위로 올렸고, 시간에도 이제 한 1% 올라가면서 18만 중반 정도까지 올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일봉 추세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은 다시 또 하락 추세 전환이고,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좀 지지는 되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제 박스권 하단, 박스권 흐름이 다시 또 좀 이번에 좀 7월달, 8월달에 변화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또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도 이제 오늘 빠지면서 전환이 되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거래가 상당히 중요했던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주봉상으로 뭔가 이 돌파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좀 지지의 어떤 기대감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바꾸려고 하면 주가가 요 파라볼릭자 가격은 21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저점에서 이제 지지가 되는 흐름들을 또 확인해 줘야 되는 어떤 일봉이나 주봉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흐름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제 저항대는 1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간통하기까지 이제 이 연봉이 나왔고 밑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역시 또 박스권 하단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들을 이번 주에 형성해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지금은 뭐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를 해주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오느냐, 아니면 좀 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시장 전체적으로 뭐 반대 매매나 매크로 변수가 안정을 이제 다져지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을 이번 주에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살피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